명강이 행지하나니 급기 성공하야는 이란이이다. 예, 삼지삼행의 출처입니다. 혹은 나서 알며, 혹은 배워서 알며, 혹은 애써서 아니, 알매 미쳐서는 똑같다. 혹은 편안히 행하며, 혹은 이롭게 여겨서 행하며, 혹은 힘써 행해서 실천하니, 성공에 미쳐서는 똑같다. 예, 이게 삼지삼행입니다. 알매는 세 가지, 행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지행은 똑같습니다. 성이 똑같았기. 근데 그 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건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생이지지, 안이행지, 학이지지, 이이행지, 곤이지지, 명강이행지 짝이 됩니다. 근기론으로 하냐 그러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입니다. 근기라는 건 뭐냐? 타고난 기틀이에요. 뿌리가 그렇게 발동을 한다가 근기거든요. 이건 선천성이에요. 선천성. 이게 선천적 제약을 우리가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천적 제약은 후천적 노력으로 극복이 가하다는 거예요. 그게 수신입니다. 그게 바로 급기지지, 급기성공하얀 이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1, 3, 1 이렇게 됩니다. 성으로는 한 자리인데 알에 있어서는 세 모습으로 나눠요. 그러지만 다시 내가 본래성을 인식해서 하냐 그러면 똑같습니다. 1, 3, 1입니다. 1은 체고 3은 용이고 마지막 1은 체용 합일이에요. 이게 인간은 결정된 존재도 아니고 후천적 노력만으로 된 존재도 아닙니다. 선천적 제약과 후천적 노력이 결합됐을 때 진짜 그게 이제 멋들어진 인생이라고 그러거든요. 후천적 노력을 배제해버리면 이게 숙명론입니다. 또 후천적 노력만 강조하냐 그러면 왜 똑같이 했는데 차이가 난 것을 설명을 못해요. 예, 동시로 봐줘야 됩니다. 선천성과 후천성.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천성과 후천성이 했을 때 이건 제약이잖아요. 근데 그 제약을 넘어서고 제약을 풀 수 있는 성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인간을 3층으로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성자리와 선천적 제약 측면, 후천적 노력. 그 세 개가 이제 인간인 거죠. 모든 존재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세 부류로. 일단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천명지위성으로 전부 성의 존재거든요. 그러면 지적으로 마음으로 지를 하고 몸으로 행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여기에서는 애초에 그게 다르다고 했거든요. 왜 다르겠습니까? 그게 왜 그게 다른 것이 뭘로 다르게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다르고요. 네. 내가 타고난 그 뿌리 부모님이 다르고 예. 또 그 환경. 네, 환경. 환경을 두 개로 나누면 좋습니다. 환경을 자연 환경과 자연 인문 환경. 예, 그러면 돼요. 자라난 환경이 네, 그 세 가지로 나누면 서로 다르니까 네, 딱 됩니다. 예. 왜 차이가 나냐? 성으로는 다 같은데 성은 우리가 몸을 받았을 때 이제 깃들잖아요. 이게 그 몸이 이제 다르거든요. 네, 부모와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 이게 천지인 삼재로 나눈 겁니다. 천지인. 천은 자연 환경이고 지는 인문 환경이고 인은 조상. 이러면 가장 크게 이제 되거든요.
이게 선천적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성은 같은데 인식하고 실천하는데 이렇게 더 열려있는 사람도 있고 닫혀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성을 강조를 하냐 그러면 이것은 성은 무제약의 세계니까 열을 제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유학이 이래서 이제 매력적입니다. 고정불변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천적 제약을 우리 본래성을 인식하고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냐 그러면 결국은 되게 되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번 하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둥 살 둥 해야만이 가능한 경우. 그러지만 유학은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성짜리니까. 도야자는 불가 수유리야라고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늘 깃들어 있으니까, 달떡으로 나한테 늘 깃들어 있으니까 내가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단 말인가? 이건희만 됩니다. 그건 불가항력이에요. 성자리는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희 같은 그런 회장자리는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근데 성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성자리는. 그래서 급기 지지 이랴, 급기 성공냐 이랴가 될 수 있습니다. 부기 공명은 안 됩니다. 그건 외적이니까. 부기 공명은 선천적인 문제가 본질적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만드는 문제니까 그것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건 본래적으로 내가 갖고 태어난 거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쉽게 나오네요. 이제 선천적으로 그 천지인의 세 가지 그런 것이 나를 제약합니다. 그럼 후천적으로 뭐가 또 제약하냐면 그런 천지인의 지행에 의해 가지고 내가 대상을 인식해서 실천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한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욕입니다. 욕. 선천적 제약을 기로서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 쓰게 기. 성은 보편적이고 기라는 것은 이 형을 가능케 한 그건데 거기에는 그 천지인의 제약이 있어요. 부모, 자연환경, 인문환경. 그게 깁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 그럼 내가 형을 가지면 기와 성이 동시에 형에 깃들어 있어요. 그놈을 가지고 대상을 이제 인식해서 실천하거든요. 근데 인식해서 실천할 때 어떤 것이 제일 힘이 강한가? 욕입니다. 욕망. 그래서 기에서 욕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냐 그러면 실천으로 넘어가니까 그것이 지소가 되냐 그러면 습관입니다. 그래서 기, 욕, 습 이러면 돼요. 왜 차이가 지는가? 기, 욕, 습. 그러면 이것을 베끼는 방법도 역시 기혹습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을, 욕을 성에 맞춰서 해버리면 됩니다.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고정화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욕을 제약으로 하지 말고 성으로 욕을 해버리면 됩니다. 욕은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니까 순간순간이 오래되면 습이니까 습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욕을 매 순간 제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거든요. 욕이라는 게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사는 것. 제일 수양법으로 뛰어난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나친 것은 덜어지고 부족한 것은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본연의 상태로 가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성자리로는 보편성을 이렇게 확보하지만 몸으로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존이 가합니다. 성은 다 같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동등하니 어울리게 되어 있고
몸으로는 역할이 다 다르니까 각자성을 보장하니까 전부 다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성은 똑같은 자리고 몸은 다 다른 자리니까요. 그래서 유학에서는 각득기소라, 각각 모든 존재들이 제자들을 얻는 것이, 그것이 윗사람이 하는 노릇이랍니다. 각득기속해 하는 것. 모든 존재들이 존재의 자리를 얻게 해서 자유롭게 자기를 실현하고 어울려서 살게 하는 것, 그게 리더의 일이랍니다. 각득기소. 근데 요즘에는 자기를 버려버리고 일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불행합니다. 쫓아가도 내가 그렇게 생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다 공감한 것처럼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다 노래를 해야 됩니까? 들어주는 열광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멋들어지게 해서 즐거운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박수만 치기 나쁜 네, 그렇게 그게 각독기소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려고 막 그러니까 네,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건 각독기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일방주의 자기만. 그렇죠. 그 노래 좋아하고 거기서 박수 받는 사람만 좋은 일이지. 그 사람 망신당하는 거거든.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못하는데 내가 노래를 부르면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억지로 그 사람 모두 망신 주려고 계속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건 그분은 잘못된 거지. 당신은 잘하고 좋아하니까 남도 그러건 이렇게 여기는 즐거워할 거거든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각고 다름이 동시에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윗사람이 그런 걸 해주고 그게 이제 문화가 형성되면 자연히 그 흘러가거든요. 근데 군대 문화의 특징은 무조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절이 그렇게 암울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은연중에 지금까지 이제 와서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거 우리가. 그래서 그 주역에 보면 그런 괴가 있거든요. 하택규계가 있어요. 하택규계. 위에는 불계가 있고 밑에는 목계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려면 택화 혁계거든요. 이것은 이게 이것이 냄비 같은 거예요. 이게 물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불을 떼냐 그러면 이게 달궈져 가지고 이게 증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하냐 그러면 이게 쌍꺼져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됐어요. 위에가 물은 위로 타오르고 물은 그냥 밑으로, 물은 그냥 여기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이 물은 물대로 있고 불은 불대로 있어가지고 서로가 이게 파택규, 어그러질 규자거든요. 규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눈목이고 이게 끝게 헤아릴 계자예요. 대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고서 헤아려가지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이게 잘못 판단한 것, 그것을 바로 어그러질 규라고 해요. 이게 나만의 생각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너한테도 하는 것을 화택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화택규의 상태를 성인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라고 했냐면 동의하라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식으로 헤아리는 사람은 세상 원리와 그 다음에 나와 그 다음에 일의 원리와 관계에 어긋나 있다. 이 사람하고 일하는 방법은 뭐냐? 동의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도 달리하라. 그 사람을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가는 게 동의입니다. 이게 같고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 규는 무조건 같기만을 원해요. 다르는 것은 부정해버립니다. 이게 정체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규가 평화롭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서 같은 것은 추구하고 다른 것은 인정해 주세요.
그게 어그러뜨리는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우리는 동의의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은 끝까지 추구하고 다른 점은 딱 대번에 인정해버리죠. 남겨두죠. 근데 기운이 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름을 같으라고 그러니까 되기가 어렵죠. 근데 또 내가 할 수 있는데, 동할 수 있는데 또 기운이 또 이런 것은 또 이게 나의 잘못입니다. 동의, 구동, 조리가 각듣기속해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인간은 성으로는 똑같지만 몸을 가지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과 실천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걸 알고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결국은 급기 지지, 급기 성공해서 하나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아주 이건 명문입니다. 1, 3, 1의 구조입니다. 이게 1, 3, 1. 인간은 똑같지만 지행이 다르다. 그렇지만 노력하면 역시 또 같아진다. 그럼 이걸 이제 극복했을 때 후천적으로 극복할 건 뭐냐면 태교가 중요합니다. 근데 선천적 제약 중에서 부모가 일단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교를 잘하면, 태교를 잘한 사람이 집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자연공간을. 그 다음에 어디 다니는 인문공간을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걸 아무거나 보겠습니까? 이게 태교 자체의 그 세 가지 제약, 가족의 제약, 그 다음에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태교 하나로. 그 다음에는 자연 공간이니까요. 내가 자연 공간을 어디를 선택하냐, 집을 어디를 선택하냐 아주 중요합니다. 더운 사람은 좀 시원한 데가 좋습니다. 이거 차가운 사람은 따뜻한 데를 택해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아주 인생이 바뀝니다. 공간을 어디를 택할 것인가, 특히 집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직업입니다. 직업도 공간과 사람이, 나의 적성이 연결되잖아요. 직업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직장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으니까요. 직업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더부는가. 지금 전부 외지적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만나면 내가 좋아집니다. 근데 굳은 심성을 가진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그분들을 이렇게 추스려줄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럴 힘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흰말이 그 말이 있습니다. 빌어먹더라도 거지 동네로 가라. 왜냐하면 부자 동네는 첫 번째 산수가 좋습니다. 산수가 반드시 좋아요. 공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인문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다가 부자니까 여유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라도 더 주고 좋은 말 해줍니다. 따뜻한 미소를 보내줘요. 안 줄지언정 각박한 모습을 안 봅니다. 못 얻을지라도 거기서 여유를 느끼는 거는 내가. 이게 외재적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재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나의 적성과 능력은 뭔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조율해내는 능력, 이제 마음이 제일 핵심처로 다가옵니다. 성으로 정을 이끌어가는 삶. 이렇게 정의 성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근데 그 성정을 조율하는 것은 마음이 조율하거든요. 마음을 세부적으로 좀 나누면, 세 개로 나누면
심, 성, 정으로 나뉩니다. 한 마음인데 본래 마음 그것을 성이라고 그래요. 본래 마음. 근데 그 본래 마음은 우리가 몸에 깃들어 있잖아요. 몸에 깃들어 있으면 대상을 인식하고 실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심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상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발현되는 게 정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마음의 근본, 본래 모습이 성이고 그의 대상을 만났을 때 작용하는 것을 정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체가 성이고 마음의 용이 정이에요. 그럼 마음의 체는 뭐냐면 희노애락지 미발의 상태. 그게 마음의 체예요. 본연의 상태. 그러면 용은 뭐냐? 마음이 발이 개중절하잖아요. 마음이 발동한 것. 이게 정이에요. 근데 정이 발동하냐 그러면 제대로 발이 개중절이 될 수도 있고 부중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은 이미 정으로 나와보면 중절할 수도 있고 부중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안 되기도 해요. 근데 내가 희노애락 미발지 중의 상태에 있으면 그놈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니까 발이 개중절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내가 대상을 만나서 인식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이 계속 희노애락이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인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인식을 이제 제대로 했는데 그 순간 또 희노애락이 일렁이냐 그러면 의문을 갖게 되고 실천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절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조율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걸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근사록이라는 책에 이런 예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감이지 않습니까? 이 감이 나오기 위해서는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 마음이 씨입니다. 씨. 씨. 그러면 이 씨가 씨무냐 그러면 이렇게 나무로 돼서 여기까지 맺힐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성이에요. 실제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싹을 틔워서 이렇게 쭉쭉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입니다. 이게 한 마음인데 그것을 아까 전에 지인용으로 나누댔기 심정, 성정을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이게 심 이것이 성과 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심 안에가 성정이 깃들어 있어요. 이 심을 통해서 태교도 할 수 있고 공간도 선택할 수 있고 직업도 선택하고 사람도 선택하니까 수양의 수신의 기본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계신 공부가 나왔어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을 늘 삼가하고 조심한다,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이미 한 생각 움직이는 거, 그게 신독 나왔지 않습니까? 공구 신독이라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공구 신독. 공구를 통해서 늘 내가 본래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을 만나면 우리가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신독. 그게 최고의 수양입니다. 내적인 수양. 그 다음에는 외제적으로 천지인 삼재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노노에 말씀하시기를 일일 극기 복내면 천하귀인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혼자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면 나와 상대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천하에 영향을 미치니까 온 천하가 그 순간 생명이 이렇게 가득한 온기가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린다. 근데 중용을 배우면 천명주의 성자리에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수월수월해집니다. 천명주의 성자. 지금 이제 이 겨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불교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을. 그 해가 스님이 그 설리구도라고 보셨습니까? 설리구도라고. 일반적으로 해가 담비라고 많이 그래요. 해가 담비. 해가 스님이 담비 이 팔뚝을 짱커버렸다. 절단을 단 팔뚝비거든요. 달마 스님이 이제 서역에서 인도에서 와갔는데 여기서 안 받아주니까 소림사 가서 9년 명백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해가 스님이 찾아갑니다. 받아주라고. 근데 달마 스님이 이게 중국 내에서의 그 관계도 있고 또 근기를 보기 위해서 모른 척합니다. 그때 계절이 겨울이었나 봐요.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달마 스님이 계속 면박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데 네 마음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다니까 그럼 네 마음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이걸 짱커버렸어요. 이게 눈은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그냥 꼼짝 않고 있고 마음을 보이라니까 팔뚝을 그래서 선열이 이렇게 튄 그 그림이 있거든요. 예, 설립구도예요. 일반적으로 해가 담비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하다 있는 것은 눈설 속리자. 예, 눈 속에서 도르겠다. 이게 해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유학에도 있어요. 이 앞전에 그 용산 그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더니 그 그림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정의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어떤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정의천 선생이 그때 이렇게 공구 신독을 하고 계셨나봐요. 자세를 가다듬고서 그걸 함양 성찰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량 용어로는요. 중용에서는 공구 신독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그걸 하고 계셔요. 근데 시간 간지를 몰라. 이제 깨어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그냥 엄수고하고 거르고 하니까 차마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그냥 몇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정인천 선생님이 눈을 떠서 보여보니까 해가 뉘엿뉘엿하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서 있어요. 눈 속에서. 보니까 이게 움직인 기색이 없어가지고 눈 속에서 판묻혀가지고 서 있어요. 예. 그리고 제자를 받아주거든요. 그것도 설리구도라고 그래요. 눈 속에서 도르고 있다. 이게 명강이 행지, 곤이지지. 명강 행지하면 결국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하고 안 되면, 아이고, 난 아닌가 봐. 아이,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성자리는 하면 됩니다. 성자리는. 근데 이제 이게 기옥습이 심하면 이제 명강해서 되는 그런 문제는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방법은 이렇게 차이가 질지라도 오히려 누가 더 나을 수 있는가? 학이지, 이행지 이런 분들은 뼈저리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어요. 감동이 좀 적어요. 감동은 곤이지지 명강행지에서 있습니다. 온몸으로 이분들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도 닦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곤이지지 명강행지가 최고돼요. 그 실제로 유학에서도 논어에서 그랬습니다. 증자는 노둔하다고. 미련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련한 사람이 공자의 도를 이었어요. 학이지 이행지가 자공택입니다. 자공이 못 이었습니다. 곤이지지 명강행지의 입장인 증자가 이었어요. 금방 알고 금방 행해지면 원리까지 안 갑니다. 근데 이것은 안 되니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원리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 주면 하나 가져가고 하나 가져가면 하나 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후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중화시키는가. 그게 수신입니다.
철저히 나의 이중 구조를 자각했을 때만이 수신이 이루어지지, 그걸 모르고서는 수신이 말만 수신입니다. 그리고 유학의 수신은 어딜 떠나는 게 아니라, 돈은 지금 이 순간 다 돈이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인의예지 중에서 인을 할 때는 인을, 지인용에서 용을 할 때는 용을, 오륜에서 별을 할 때는 별을, 이게 유학의 수신입니다.